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주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영어 독해를 공부하면서 리딩 스킬 관련해서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영어 과외를 하면서 시중에 리딩 스킬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는 교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몇 교재들을 제가 리뷰해 보면은 스킬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재는 상당히 리딩 스킬과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라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 1등급 독해 기술 교재고요. 박희성 강사님이 쓰신 교재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독해랑 막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 분석 시 해설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영어 독해를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독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전개로 글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글을 읽을 때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별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스킬들이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설이 상당히 자세해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 어떤 답의 단서, 오답은 왜 오답인지, 글의 전개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글의 어떠한 구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막 요지, 예시, 통념, 진실, 부연, 그리고 해설도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약간 좀 과외식 수업처럼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문제풀이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설이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별 독해 교재를 이제 연습하기 전에 일단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어휘, 그리고 문법, 그리고 구문을 우선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휘, 문법, 구문은 결국 수험생분들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거든요. 근데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독해 연습을 해봐야 영어 문장을 못 읽어요. 감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영어 1등급 독해 기술로 들어가면은 지문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뭐 기본편 정도만 한번 먼저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딩 스킬 교재로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법을 A4 용지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 교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독해 교재를 푼다고 하면은 다른 독해 교재 유형별 접근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또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요, 다양한 강사님들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접근법 중에서 수험생 본인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배분은 아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배분을 하게 되면은 영어 독해를 잘 하시는 수험생들 상관이 없는데 영어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그 시간 배분 때문에 빠르게 글을 읽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빠르게 읽다 보니까 감으로 독해를 하고 그렇게 풀면은 영어 독해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시간 배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과정인 예를 들어서 뭐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시간 배분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런 유형별 독해 교재에서는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하시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취재자 입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에 읽었던 지문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중심 내용 키워드를 체크한 부분을 통해서 아, 맞다.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심 내용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수험생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수능 출제위원인 평가원들은 오답을 만들 때 수험생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연계되게끔 오답을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 입장에서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해 주세요. 오로지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지문 안에서 글쓴이 입장에서 객관적인 부분 위주로 중심 내용, 키워드를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만약에 글을 읽은 내용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한 부분을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서 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읽을 수 있고요. 또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의 독해에서는요. 지시사나 뭐 소유격, 대명사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시사, 소유격, 대명사가 앞에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반드시 넣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를 제대로 넣지 않고 해석하면요. 문장의 해석이 아예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지시사, 소유격, 그리고 대명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앞에 어떠한 단어를 나타내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독해를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문 안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요. 해석이 안 되는 채로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뒷문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둘은 아마 순적 관계이거나 역적 관계이거나 원인과 뭐 결과 또는 재진술 이런 관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관계를 보고서 대략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됩니다. 즉 문맥적으로 파악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글쓰기는 독해 지문 안에서는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재진술을 해줍니다. 이걸 보통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라고 하죠. 중요한 내용을 바꿔서 계속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문장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 해석한 문장의 내용과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지세요. 뭐 크게 순접 아니면 역접이겠죠. 순접이면 내가 비록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이런 문장이니까 아마 같은 내용 아닐까 하고 유추할 수 있고, 만약 역접이라고 하면 반대의 개념처럼 약간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의 독해에서는요, 수험생들이 문장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능 영어 독학커리 이제 1, 2, 3, 4단계를 보면은 1단계, 2단계는 어휘, 문법, 구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 단계에서는 문장 구조 분석은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독해 문장의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니까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 단계에서는 이제 독해를 읽을 때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막 하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내용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독해의 취지는 우리가 어쨌든 해석이 되든 잘 안 되든 답을 맞추는 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전 단계인 어휘, 문법, 구문, 독해 문장의 읽기 위한 기반 연습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영어 독해는요, 양치기로 막 많이 푼다고 늘지는 않습니다. 좀 적게 풀더라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점을 체크해가지고 보완하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돼요. 자, 분석하는 방법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풀고 나서 맞든 틀리든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 체크.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어쨌든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 그리고 뭐 키워드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문 안에는 답의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은요, 문제의 논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수능 영어 독해라도 답의 단서는 지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재진술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서 체크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능 영어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지문이 어려우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것보다는 단서를 찾아주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단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서 찾기로 접근하면요, 해석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본인이 생각한 단서와 만약에 해설에 있는 단서가 달라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사고를 교정해 주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틀리고 그리고 분석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고 틀리고 분석하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의 독해 사고를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단서가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A4 용지에 유형별 접근법 정리를 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에 각 유형별로 정답의 단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정답의 단서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못 푸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서 답을 유추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답을 분석을 해주세요. 오답은 오답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에서 오답의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선지 옆에. 그러면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유형별 접근법 정리한 곳에 여러분들의 오답 패턴을 정리해 주세요. 유형별로. 그러면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못 푸는 문제 나온다 할게요. 뭐 배점 방정 킬러 문제라고 할게요. 오답률 높은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풀 때는 딱 두 가지 접근하면 돼요.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문 안에서 정답의 단서를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걸 통해서 단서를 최대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떠한 중심 내용과 키워드인데, 그럼 그 부분만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과 가장 밀접한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오답 패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선지, 소거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오답의 여지가 있다?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단순화 작업, 뭐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할게요. 어려운 문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이런 원리로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오답 패턴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속옷보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어휘를 모르거나, 두 번째, 그 문장 안에 있는 어떤 어법을 모르거나, 세 번째, 관련된 구문 또는 문장 구조를 모른다고 할게요. 이거는 자신의 취약한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최소로 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철저하게 해석이 안 된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장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 문장 노트는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이 싹 다 모이게 돼요. 대신에 문장 노트는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놓고 그 자리에서 분석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그 분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독해 문제를 많이 못 풀 수도 있어요. 차라리 분석은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문장 노트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취약한 문장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그걸 분석하면서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갔을 때 내가 해석이 안 된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첫 번째, 내가 어떤 문장이 약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넘어갔다가 시험장에서 그 비슷한 문장 구조 나오면요, 당황하고, 누군가는 머리가 하얘지고요, 막 조급해지고, 그다음부터 안 읽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모르는 어휘 있잖아요. 어휘는 문장 노트에 정리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독해용 어휘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휘 노트는 계속 여러 가지 독해 지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휘 노트는 암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암기는 여러분의 평상시에 어휘 암기하는 교재나 텍스트를 이용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투리 시간은 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 안, 이동시, 그리고 잠자기 전. 특히 내가 하기에 의하면 잠자기 전에 어휘를 보고 자요. 그럼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죠. 제가 수험생 때 상당히 도움이 됐던 방법이거든요. 그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놓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끝내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수능 영어 기출과 모의고사 위주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능 영어 등급이 안 나온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수능 영어 독해 약간 리딩 스킬이나 아니면 독해 원리나 뭐 문제풀이 전략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리딩 스킬은요,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리딩 스킬은 참고만 해주세요. 반드시 그게 통하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 리딩 스킬 다 통한다고 하면은 누가 영어 독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출제도 알아요. 그런 리딩 스킬을.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가 안 통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스킬은 등급이 낮게 나오는 학생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등급이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다 알아요. 스킬은 참고만 하고 내가 진짜 결국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이러한 독해 원리를 알아두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막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하고 그럼 글을 읽을 때 속도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빠르게 읽고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읽고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되는 부분 위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